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대기업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미래에셋 벤처 투자인데요. 이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벤처 캐피탈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관악 아날로그라는 회사에 작년 3월에 투자한 내역이 있어서 관악 아날로그가 도대체 어떤 회사이길래 투자했는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그럼 미래에셋 벤처 투자 바로 보도록 할게요. 먼저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내용들이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금융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있죠. 즉 기술력이 높지만 자본과 경영 여건이 취약한 기업 설립 초기 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에게 대출이 아닌 지분 투자 방식으로 추후 인수합병, 상장 등을 통해서 투자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투자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먼저 투자 조합의 경우에는 개인, 기관, 정부, 중소기업 창업투자 회사, 여기서는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되겠죠. 이 금액들을 모두 모아서 벤처기업에게 투자를 하는 것을 투자 조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펀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직접 투자. 직접 투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직접 투자가 하게 되는 것이겠죠. 보통적으로 투자 조합의 경우에는 사업 보고서에서 포트폴리오가 나오고 있는 형편이지만, 직접 투자의 경우에는 어디에 투자했는지 뉴스 기사로만 접할 수 있어서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구독 한번 부탁드리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벤처기업들은 경제적 자금이 부족한 상태여서 외부 투자 유치가 상당히 필수적인데, 이 투자 유치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시리즈 A 같은 경우는 서비스 오픈하기 위해서 준비 단계에서 받는 투자. 사실 이 단계까지 오지 못하고 망하는 기업들이 많아서 여기를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라고 부르고 있죠. 그리고 시리즈 B부터는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받는 투자 단계, 시리즈 C부터는 스케일업을 가속하기 위한 단계로, 대부분 시리즈 C 단계에서 벤처기업들은 외부 투자를 마무리하게 되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시리즈 A, B, C 투자를 통해서 본격적인 성장을 이루고 벤처기업들은 상장이나 M&A가 가능한 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되고, 여기서 벤처 캐피탈은 투자금 회수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구조가 되겠죠.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도 뉴스 기사 접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2023년 3월에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관악 아날로그라는 회사에 투자한 내역이 있어요. 다른 벤처 캐피탈과 합해서 약 70억 규모로 안전 초기 투자인 시리즈 A 투자를 진행을 했죠. 도대체 관악 아날로그가 무슨 회사이길래 데스밸리 구간인 초기 투자를 감행을 했을까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일단 먼저 기사를 보시는 것처럼 아날로그 전력 반도체 SoC 설계 기업이래요. 먼저 아날로그 반도체는 이렇게 생겼는데, 빛, 소리, 압력 등 각종 신호를 컴퓨터가 인식을 할 수 있게 디지털 신호로 바꾸거나 반대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주는 직접 회로이죠.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디지털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아날로그 반도체 수요가 또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이유가 아날로그 반도체가 자연과 그 디지털 세상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특히 스마트폰 성능이나 자율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급부상하면서 아날로그 반도체는 더 각광을 받고 있는데, 한 일례로 스마트폰에 탑재되고 있는 반도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아날로그 반도체이죠. 그런데 당연한 말이겠지만 사실 아날로그 반도체는 모멘텀이 차량입니다. 스마트폰과 자동차는 그 크기부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차량에는 아날로그 반도체가 더욱더 많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2024년에는 AI 시장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연구도 지금 활발해지고 있죠. 이 자율주행 자동차는 아날로그 반도체가 필수인데,
외부 시각, 정보를 비롯해서 온도, 압력 등등등 다양한 아날로그 신호를 받아들여서 디지털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전부터 아날로그 반도체 시장 규모는 점차 커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맞춰서 반학 아날로그도 각광을 받게 된다면 초기 투자사인 미래에셋 벤처 투자도 상당히 각광을 받을 가능성도 높겠죠. 그에 따라 주가 상승 여력도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럼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시면은 2020년도에 상당한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때는 코로나 19 시절이었죠. 이때 투자사 비리어드가 항체 치료제를 가지고 있어서 상승했던 모습이었고, 그리고 지금 최근 2022년도 3월쯤에는 투자사 마켓컬리가 미국 상장 추진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전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이퍼 엑셀이라는 곳에 투자를 했던 사실이 있었거든요. 그 사실이 좀 부각이 돼서 상승했었던 모습이고, 이렇듯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투자한 곳의 이슈로 주가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에셋 벤처 투자의 투자 포인트는 어디에 투자했는지 알아보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7,000원 부근에서 계속 맞고 윗꼬리가 나면서 하락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 말인 즉슨 7,000원 부근에서 계속 저항이 일어나고 있어서 매물벽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지라인도 보면은 처음에 5,800원 부근에서 지속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가 최근에는 이탈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600원 부근에서 다시 지지를 받고 있는데 12월 말쯤에 기간 조정이었던 날을 돌파를 해주면서 이제는 지지 라인이 되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지지와 돌파가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상황으로 보아하니 어느 정도 물량 소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래에셋 벤처 투자만큼은 제가 끝까지 추적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하여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